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를 그 과세 대상은 아니잖아요. 권리니까 이제 추후에 이제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제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취득 당시 주택수로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취득 당시에는 얘를 오피스로 쓸지 주거용으로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냥 서류에 있는 걸로 낸다라는 겁니다. 서류로, 오피스텔은. 자,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지, 이것도 그냥 그거를 취득할 때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4%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도 이제 나중에 팔 때는 주거용으로 썼으면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취득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취득할 때는 내가 아직 뭘로 쓸지를 결정이 안 된 거라고 봐서 그냥 4.6%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 합산에서 중과가 제외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7번하고 8번이거든요. 그래서 8번에 있는 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나왔죠. 그래서 얘는 아예 주택수에서도 빼주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도 그냥 1.1%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 기준이 정비구역 지정이다라는 거고요. 7번에 농어촌 주택도 있어요. 농어촌 주택은 뭐 평수가 200평 이하에 뭐 읍면 단위에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농어촌 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 이하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간혹 시루님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엄청 부자셔가지고 농어촌 주택인데 커요.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농어촌 주택 요건에 해당이 되면 걔는 취득세 계산할 때는 빼준다라는 겁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요. 지금은 취득세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상속주택 5년까지는 주택수에서 빼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 가기 위해서 이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중과가 되는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비조정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비조정에서는 어차피 두 채까지 1.1%가 되니까. 근데 이제 조정지역 이야기거든요. 조정지역에서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8%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취득을 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1년 이내에 팔면은 이사를 간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주택 세율로 내고 이제 계속 보유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추징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강류는 비조정이니까 두 채까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은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채 이상은 이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존 규정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무슨 얘기냐면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가 분양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준이 분양권 취득하는 시점부터 3년인지 아니면 그게 나중에 그 입주를 하고부터 3년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주택 취득일인 거예요. 분양권 취득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넘어갈게요. 극히 드문 경우니까. 자, 개정안 시행일 전에 계약한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했죠. 그 다음 16번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 그 세율 적용한다는 거예요. 3주택까지는 1.1, 4주택부터 4%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앞에서 조정을 먼저 사냐, 비조정을 먼저 사냐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하고 관계없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이제 1에서 3%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3억이니까 1% 적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조정 지역에 1주택을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정 지역에 주택을 산다. 그러면 이제 8%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하면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무시하시면 돼요.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그러면 뭐만 남아요? 기축만 남죠. 그러니까 기축은 뭐냐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기축이라고 해요. 이미 지어진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남죠. 그러면 그 살고 있는 기축 개수가 0채면 무주택으로 보는 거죠. 취득세 계산할 때는. 그래서 비조정 2채, 조정 1, 비조정 1이 가능한 거죠. 또는 분양권 1, 비조정 1, 멸실된 입주권 1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2채를 채우고 멸실된 입주권을 사자. 왜? 멸실된 입주권은 토지로 봐서 취득세가 4.6%다 라는 거고, 또 멸실된 입주권 뿐만 아니고 재개발 구역 내에 그 근린시설들이 또 있어요. 상가. 그런 애들도 4.6%죠. 근데 상가지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 뭐죠? 주상복합 같은 애들 보면 1층에 그 근린시설로 잡혀져 있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상가로 봐서 4.6%니까 그런 애들은 또 사도 되는 거죠. 사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사자. 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사도 주택수에서 빼주고 다른 거를 살 때도 주택수에서 빼주고 얘는 그냥 투명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생 자녀는 세대 분리시켜서 아르바이트 시키자. 편의점. 그게 안 되면 법인에서 급여 책정하자. 이렇게 해서 세대 분리를 하자라는 겁니다. 취업한 자녀는 무조건 세대 분리시키자. 취업한 자녀는 이미 소득이 있으니까 세대 분리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테스트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취득세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인데 지금 사이사이에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오피스 폼 작성하실 때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질문 칸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추려서 사이사이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조정지역의 입주권 3개, 19년 10월이니까 뭐예요? 2020년 8월 12일 전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3개와 비조정 지역의 입주권 역시 18년 8월이니까 2020년 8월 12일보다 빠르죠. 를 보유를 했는데 추가로 광주지역 또는 조정지역 구입 시 취득세 여부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해볼까요? 시영쌤? 네.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1%? 무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무주택? 네. 근데 이게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들이죠. 자, 다. 그러면 취득세 계산할 때 뭐에서 빠진다?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 질문하신 의도가 이렇게만 적으셨어요. 제가 복사해서 긁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입주권이 멸실이 된 상태가 이 네 개가 다 멸실이 된 상태가 맞다면 무주택이에요. 하지만 이 네 개 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아직 안 난 구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주권이라고 했는데 그냥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 입주권이라고 한 건지 거기가 멸실이 돼서 입주권이라고 한 건지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구역이 멸실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야 되고 혹시라도 관처가 안 난 구역이 있다면 거기는 주택수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곳 모두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면 취득세 계산할 때는 무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난 곳이 있다면 거기에 주택수만큼 보유한 것으로 본다.